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1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17차례고요. 아유, 따갑네. 네, 그 오늘 성공은 당신 것 148페이지예요. 146페이지? 아이고야, 잠깐요. 죄송합니다. 눈이 따갑기 시작을 하더니 저는 반짝밤 오래 하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눈이 따가워가지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네, 이 몸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겠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46페이지예요. 그렇죠? 성공은 당신 것. 네, 맨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되게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공은 나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안 벌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거둔 성공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만족스럽고 기뻤을 때, 완전하게 만족스럽고 기쁘다. 기쁠 때 그 성공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든 거의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어.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돈이라고 다 되는 거는 아닌 게 있다고요. 그 사람 마음을 그냥 순간 살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그 사람들 마음이라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내 내면에서의 나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많고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전적으로 완전하게 만족스럽고 기뻤을 때, 나의 만족과 기쁨을 내가 있을 때, 누군가 저 사람에 의해서 밖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만족스럽게 해주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나한테 친절해주고, 나를 항상 챙겨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고래는, 뭐라 그랬죠? 고래는? 칭찬. 예, 고래는 칭찬에, 뭐라 그랬죠?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춤춘다? 고래는 칭찬에 춤춘다 그랬나요? 네, 칭찬을 하면 고래도 다 춤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래서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아서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칭찬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완전히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그래서 고래를 아주 그 조련사들이 칭찬해주면서 그냥 나의 어떤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기분 안 좋고 춤을 안 춰.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 아, 춤을 춘다. 그쵸?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어요. 칭찬해. 그러면 칭찬 안 해주면 춤 안 추고, 칭찬해주면 춤 추고.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보면은 뭐야? 외부에 의한 환경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정당하는 거라잖아요. 조정당하는 거라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좋아. 그 사람에 의해서 조정당한다. 그래서 외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서 좋고 안 받아서 좋고가 아니라 받아서 좋고 안 받아서 좋고 아니에요? 그 뭐예요? 내면에서의 나의 완전하고 만족스럽고 기뻤을 때, 내 내면에서의 기쁨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진짜 행복감이라고,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청구서 대금 내고 괜찮은 생활 수준 유지하기에 충분한 돈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꼭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은 부족한 성공을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부족한 성공을 보상하려고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아, 칭찬은 뭐요? 고래도 춤춘다고요? 정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칭찬이네. 고래부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칭찬 때문에 고래가 움직이게 하는 거? 하지만 그거는 조정을 하고 내가 고래라면 누군가에게 의해서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만족감? 내가 내 스스로의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부족한 성공을 보상받으려고.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성공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되는구나라는 게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건 되는구나, 그냥 움직이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 만족감이 있죠. 내면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버는 것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면 성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실 만족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일이나 활동이 잘 마무리되면 거기서 그냥 빠져나옵니다. 만족을 대신했다고 하죠, 돈이. 근데 그냥 일이나 활동이 잘 마무리되면 내면에서의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둔 가장 크고 기뻤던 성공 가운데 다수는 사실상 저에게 아무런 재정적 이익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일 때 성공은 저 밖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공이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일 때, 내면에서의 기쁨과 내 내면에 있을 때, 저 밖에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밖이 필요하지 않고, 내 안에서의 내면의 기쁨, 행복, 만족감, 평안함, 편안함,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요, 에너지, 우리 원래 본체가 에너지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힘들고 싫어요, 별의별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빨리 알아차리고 느끼기를 해서 평온해져야 되는 거죠. 느끼기를 해서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좀 안 좋다, 그냥 느끼기를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조용히 앉아서 느끼기를 해서 평온해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그랬을 때 잘 이루어지거든요. 일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에서 저 밖이 아니다. 성공은 저 밖이 아니다. 엄마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나? 엄마를 왜 놔두고 왜 갔을까? 나를 왜 놔두고 보고, 딴 사람 쳐다보러 갔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엄마, 몰라, 여기 김지선님, 저기, 다솔이 말고는, 다솔이 사진이네요. 다솔이 말고는 다 여기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몸은 다 커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과 자꾸 엄마에 대한 그 기대하는 그 마음, 엄마한테 바라는 마음을 사회생활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성공이 늦어지죠. 왜? 내 의식 자체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가 해주지 않으면 화딱질이 나잖아요. 170, 150, 막 이렇잖아요. 의식이 200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기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 본성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저 밖의 일이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건 저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기껏해야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이고 자신이 어떤 일에서 재정적인 면을 얼마나 정확히 받는지도 어쩌면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감과 성공한 느낌은 만족감, 성공한 느낌은 저 밖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전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 초월, 즉 더 이상 저 밖으로부터 영향받아 좌우되지 않고 그러니까 밖에 영향받지 않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향을 안 받을까?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이제 남편도 처음에는 회피하고 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처음에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부증이 탁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다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빠져나오고 나서는 자꾸 각성해요. 각성하고 또 보고 각성하고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그리고 왜 이제 나이 들고 나서 애들이 다 이제 분가를 시켰잖아요. 결혼한 건 아니지만 아들들은 내보냈단 말이에요. 왜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20살 넘으면 내보내래요. 20살 넘으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너무 늦게 내보냈죠. 그래 분가를 시켰는데 분가시키고 나니까 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의지하고 처음에는 보기 싫었던 것들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면서도 보면서 흔들림이 없어지는 안 보다 보니까 이제 회피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외부의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안 흔들리는 거 있죠? 안 흔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안 흔들리니까. 또 흔들리면 알아차리고 또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내면에서 자꾸 느껴지는 것들, 내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요새 질문하다가 처음에 신나서 몇 번 질문하다 몇 번, 한두 번 해놓고 안 하는 거야. 빼꼼히 쳐다보고 있네. 왜 안 해, 안 하기는. 처음에 신나가지고 막 탄력을 쫙 받는 것처럼 부릉부릉 해놔놓고 스탑. 그럼 내 안에 우리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랬잖아. 뭘 보고 웃어 웃기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랬잖아.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에너지라고 그랬거든요. 에너지. 우리 본체는 에너지인데 편안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움직임도 없는 편안한 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순수하고 밝고 빛이 이 밝고 그런 에너지인데 여기 그 에너지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어릴 때 쇼크가 탁 오면서부터 과거의 그 느낌을 탁 잡아가지고 그 느낌을 계속 경험하려고 한다니까요. 경험을 하려고 해요. 그 느낌을. 그래서 그거를 안 좋은 느낌은 빨리 찾아서 빨리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이런 느낌이 안 좋은 게 있네. 빨리 해소시키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응집이 돼 있잖아요. 감정이 응집이 돼 있는 거예요. 감정은 표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회피, 감정이 있지만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회피하는 경우 있고, 억압시키는 경우 있고, 감정이 세 가지 기전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해소하고, 해소를 해야 존중받고 이해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의식 그 수업을 들으면, 의식 수업에 오잖아요. 들으면 뭔가 모르게 존중받고 이해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장 안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걸 느끼고 빨리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이게 왜냐하면 이 두께가 얕기 때문에 두께가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이제 막이 빨리빨리 벗겨지는 거죠. 빨리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꺼워지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야. 뭐 시간이 걸려도 해야죠.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고.
최대한 의식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얇게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해소할 데가 없다고요. 친구한테 얘기하면 같이 욕이나 하고 뭐 있잖아. 뭐 해소될 게 어딨어요. 그 계속 더 강화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하의식 수업에는 해소될 수 있는 게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고 해소하고 아니면 과거의 사건을 찾았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하고 근데 해소를 안 한 것 같아. 찝찝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해소를 내가 원하는 답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나한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 한대 쥐 때려주고 나는 네가 잘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에고가 근데 에고가 내가 원하는 답을 기다리는 거는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근원에서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그게 진짜 해소가 되는 거죠 그게 누가 대신 때려준다고 해서 그건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강화를 시키는 거죠. 감정적인 거를. 네가 옳다라는 걸 강조시키는 거야. 그 내가 옳다라는 거를 에고가 고집하려고 그 정답을 내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이 가졌을 때 질문하잖아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제가 바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돼 가면서 내 문제가 점점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감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점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밖으로부터 영향받아서 좌우되지 않고 저 밖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 밖에 남편, 저 밖에 뭐야? 남편, 아이들, 돈, 저 사람들, 저런 환경,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삶에서 만족스러운 면이 너무 많아 취약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감정적 반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결과가 기대했어요, 기대. 근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감정적인 거에 200 이하로 푹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걸려들었다. 감정, 에고한테 걸려들었다. 무조건 빨리 해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빠른 건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내가 감정적인 거를 찾아서 발표하고 여기 초보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걸 발표하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부터 막 적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에 대해서. 많았거든요, 저는 정말. 다 적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계셔요? 오늘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네. 그분. 그럼요, 100명도 넘는데요. 그래서 다 적어라. 그랬죠, 옛날에. 불편한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는 거야. 저 청도 사시는 분. 다 적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다 적어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한참 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 이름 다 적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왜 불편해? 얄밉다, 뭐 한다, 뭐 다 적잖아요. 쟤는 이랬다, 나를 무시했다.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 불편한 사람을 일단 이름부터 다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초보 사장님, 처음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불편한 사람들 이름 다 적어라. 다 적어라. 다 적고 발표하라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아, 맞아. 어제도 누가 그랬는데, 저보고 이게 불편했었다고. 발표하라니까. 저한테 걸린 거 발표하라니까. 해야죠. 저한테 걸린 거는. 그런데 좀 풀어지니까 어제 이제 얘기하더라고. 그 진작 얘기하지. 왜 꽁꽁 오랬다고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일단 불편한 사람 있으면 이름부터 적으라는 거죠. 신념 노트, 대장경에. 대장경에다 노트에다 싫은 사람, 이상한 사람, 내 생각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부터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싫지? 왜 불편하지를 또 다 적어보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하면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강의 듣다가 보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생각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럼 더 차단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떠오르자. 그래서 적는 거예요. 적다 보면 또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네, 박사 과정 이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질문하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꽤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잘들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다 이렇게 받으면서 질문도 하고 신념도 찾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편의를 위해 원칙을 굽히지 말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이라는 게 있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원칙을 굽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원칙. 근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에부터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동생이 오빠를 때린대요. 동생이 오빠를 때린대 맞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 원칙이 아니잖아요.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여자 동생이 더 완전 좀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쵸? 원칙은 진짜 얘가 잘못했으면 동생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저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또 가서 또 얘기해야 돼. 입금 안 했으면. 여보시오, 여기 입금 안 했으면 빨리 또 가서 또 얘기해야 돼. 애를 정말 우리한테 눈에 탁 레이더망에 잡혔기 때문에 다행이지. 애를 크게 진짜 딸이랑 아들이랑 이거는 정말 잘못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딸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크면은 자기가 옳다고 무조건 있잖아요. 남편도 때릴 수 있어요. 내 말을 안 맞게 들으면. 그러면 지금 이 아이도, 큰 아이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순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봤는데.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 그래요? 어머, 걔는 되게 배려심이 많고 그런 마음이 좀 넓은 애인가 보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환경, 부모, 그 가정의 환경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배려심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원칙이라는 것을 자꾸 지혜로운 원칙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원칙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 원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과 이제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원칙이 흔들리죠. 원칙이. 내 신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내 신념. 내 신념은 어릴 때 쇼크에 의해서 신념대로 보잖아요. 너무 맞아요.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딱 맞아요.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의식이 나보다 다르신 분의 기준을 보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내 질문을 했던 거에 내가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에 그 기준을 보고 봐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왜 선생님 나한테 저렇게 해야지? 내 기준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상한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버려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내 원칙을 바꾸기 싫은 거야. 자기 원칙은 자기 신념이라는 거지. 내가 어릴 때 쇼크로 받았던 그 신념대로 원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신념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은 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내 신념이 자꾸 없어졌을 때 진짜 원칙이 나오죠. 내 믿음.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엄마는 아빠에 대한 안 좋은 마음도 있거든요. 아빠가 나를 책임지지 않았어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저도 그랬잖아요. 아빠가 왜 그래? 술 주사 있고 막 이랬어. 라고 이제 술 주사도 있고 막 표출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었는데 그게 남편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글로 가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아들의 대표 그 힘이 제일 없기 때문에 엄청 애를 어휴 이거 진짜 공부시키지 않으면 애들을 진짜 정말 엉뚱하게 키우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커서 보면 다 자기가 애에 대한 아직 욕망들이 많잖아요. 공부를 꼭 시켜야 되는 이유들이 막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정말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인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해 거의가 저희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 삶에서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일이어서 이 책을 위해 제가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노티아진이라는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경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큰 정신과 병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있었고, 그때 이제 경험하셨던 일들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지발성 운동 이상이라고 하는 이 장애는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데, 환자 가운데 5%가량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꾸준히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페노티아진, 진정제인데 5%는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지발성 운동 이상이 생기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장애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얼굴 찡그림이라든지 몸 움직임이라든지 실룩거림이라든지 토끼 입 같은 규칙적인 입 오물거림이 동반됩니다. 틱장애라고 하죠. 왜 실룩거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실룩거림. 오늘 들어왔대. 실룩거리잖아. 뭔가. 지발성 운동 이상인가? 아, 웃긴다. 네, 다리 떨림. 다리 떨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안할 때. 막 다리 떠는 사람, 막 이렇게 깜빡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근데 이제 실룩거리는, 자기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실룩거린대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실룩거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약간의 어떤 그 불안감이 올 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요, 대본에 고칠 수 있어요. 어디? 의식 수업에 들어오시면 대본에 고칠 수 있죠. 대본에 이 장애에 정신의학계가 시말리는 것은 그로 인해 환자만 아니라 의료사고 소송과 끝없는 비극을 비롯한 딜레마에 많이들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거야. 진정시키려고 하니까. 약을 통해서 이 몸을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몸이 움직이는 거는 마음이 시켜서 움직이는 건데, 몸을 진정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왜 그러지? 왜 불안해 할까?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나온 습관들이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 근데 이런 건 되게 빨리 쉽게 고쳐질 수 있죠. 빨리 고쳐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더 빨라지고 어른들도 고칠 수 있고 내가 진짜 고치겠다 마음 먹고 딱 수업을 하면은요 싹 고쳐질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을 보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이런 증상이 나왔는지 아니면 언제 불안했었는지를 찾아서 해결하면 돼요. 네. 수업 시간에 들으셔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148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수업 있습니다. 또 이제 요번 주 화수 수업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많이 들으시고요. 네. 초보 사장님들은 불편한 사람들 이름부터 적어 두세요. 네. 그거 질문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 시켜주시고